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8일 마감 시황을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올려드립니다. 자, 낙폭과대 랠리 중심 없음. 그런 가운데에서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그에 따른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반등하는 형태를 보이니 개별주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오늘 나타났죠. 어쩌면 이미 예상된 흐름일 수도 있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반도체가 상승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여타 섹터 부분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먼저 그 힌트를 일정 정도 줬죠. 미국 시장에서 전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쪽 부분들이 상승을 했고, 테슬라가 상승을 한 부분이지만 다우지수 모습을 보더라도 전강 후약의 모습, 그리고 나스닥도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전체 그림 상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 부분들이 시펄겋죠. 시펄겋다는 건 하락했었다는 이유고, 또 특히 러셀 200 중소형 종목들의 하락 부분이 크게 나타난 것이 미국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었느냐라고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죠. 이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뭡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어제 캐나다가 급작스럽게 이 중앙은행에서 채권 매입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 그죠?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2년물 단기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뉴욕 시장에서 보여줬고, 이 미국 중앙은행 부분 패드도 결국 캐나다처럼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 대형주 종목을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 그러니까 다우지수 나스닥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그런 부분들을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소형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개장 전에 미국이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지금 하향되고 있는 이 GDP 성장률 이 부분으로 나오고, 지금 컨센서스는 2.7%에서 2.8% 수준, 이게 안 좋게 나온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일정 정도 느끼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29일에 패드가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자 지출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8월에는 0.3%에서 3.6% 상승을 했는데 9월은 전달보다 0.2%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이미 시장 일정 정도 반영됐다라고 봐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또 놓여져 있는 게 11월 2일, 3일 패드의 FOMC 회의가 개최되면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계속 발표되는 과정 속에서 실적이 양호한 종목 부분들은 올라가고, 그리고 실적이 조금만 안 좋아도 급락하는 형태를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러셀 200 중소형주들의 전반적인 하락 심화가 부담되는 그런 요인들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아침에 미국 시장을 정리하면서 올려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여하튼 그런 시장 흐름 부분이 지금 진행되면서 낙폭과대 중심의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중심이 없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지수 상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하고 같이 알렸었던 해외 시장, 아시아 증시 전반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정강 후약 부분에 영향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부분은 약세를 보였죠. 그죠? 장 시작 때부터 이제 니케이가 약세 출발을 하면서 개파락 출발을 했고, 사실 이 니케이 모습을 보게 되면 개파락하고 이 반등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추세입니다. 추세를 돌파하는
하는 모습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오면서 수렴 형태의 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힘이 약하다는 거고 대만은 그나마 이제 아직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돌파할까 말까 막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거기에 시장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 많이 오늘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의 약세 이유 어제 이야기했었죠. 헝다그룹 외에도 무슨 뭐 부동산이니 해가지고 부동산 관련 업체들의 채무 불이행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의 이 관계 악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계속 약세를 보이는 상황. 거기에 상해 종합이 이전 저점 부분을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일 연속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심천도 마찬가지죠. 심천이 더 중요한데 심천은 그나마 이전 저점 부분은 지키긴 했어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다우지수 나스닥 전고점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우지수가 어제 내려오긴 했지만 우리 시장의 모습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의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저항 이 부분을 막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에 변수 요인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중심이 없었는지 5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시작한 시장 요 10월 28일 모습이죠. 장 초반만 해도 나름 이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나름 올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러다가 11시 넘어서 급락을 한번 했고,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이 중국 관련, 그죠? 중국이 개장하고 나서 1.2% 급락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세게 떨어졌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분봉으로 쌍바닥을 잡고 오르는 척 하다가 결국 이 상승 부분은 뭐였어요? 이렇게 상승 들어온 부분은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장중에 2%가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그 2시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가져온 상황이었죠. 이렇게 지금 이게 지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변동 흐름 부분을 줬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특색이 있는 업종과 종목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반도체가 사실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이야기, 그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실적 라인 그래도 양호하게 나온 건 분명해요. 다만 이제 업황에 대한 부담, 그죠? 오늘 여러분들 요 2% 정도 올랐다고 장중에 2% 마감은 0.8% 그죠? 이렇게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부분 간의 기별도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또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15만 원이었던 부분이 10만 원을 깨서 내려갔던 부분, 그 속에서 지금 나름의 반등 시도를 하면서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 부분까지 딱 온 부분이죠, 그죠? 자, 이제 이 라인 부분의 움직임이 일정 정도 진행되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죠? 죽으라고 떨어진 이후에 반등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준 상황.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거기에 이제 IT 쪽 라인 부분에서 반등의 추가 흐름을 보여줬었던 부분은 또 LG 이노텍. 그나마 LG 이노텍은 다른 여타 대형주들보다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떨어진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죠. 하여튼 이런 대형주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반도체 IT 소부장 쪽 라인에서 GST라든지 그동안 반도체 소부장 쪽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던 부분이죠. 테크잉이라든지 그리고 월덱스, 이런 급락했었던 반도체 소부장이 일정 정도 반등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대형주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LG화학이 일본 도레이 첨단 소재와 이 분리막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 이 부분 때문에 오늘 2차전지 쪽에서는 강세 흐름을 보여준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테슬라발, 그죠? 테슬라발 LFP 배터리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어제 김기수 돌직구 타임과 이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LFP 배터리와 그리고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 이 부분 속에서 철을 기반으로 한 이 LFP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중국 쪽에서 장악하고 있는 이쪽 라인 부분의 기반 흐름 부분들이 좀 더 보편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 그러나 이제 결국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소재, 이 안에 들어간 소재 부분의 변화, 요 차이인데 그 부분은 이전 영상 부분을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 쪽 라인 부분들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 관련주 그죠? 현대모비스의 이제 CATL 셀투백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 소식에 힘입어서 이제 요와 관련돼서 코인테크라든지 그리고 아모그린텍 파워넷 뭐 이런 라인 부분들이 반대급부로 얘네들이 상승을 한 부분이죠. 그죠? 이제 이쪽 라인 부분도 다소 이제 부담 구역에 들어가는 쪽이니까 이 2차전지 이 삼원계 쪽에서의 소재 쪽 라인 부분의 가격 부분들도 일정 정도 이제 조정 라인 부분은 어느 정도 온 상황이다. 이 부분도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고, 자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흐름 부분들을 갖고 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또 섹터, 구조적 성장 섹터 부분과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의 순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섹터의 이동 현상이 나타난다. 어제까지는 이 메타버스 K-팝, K-콘텐츠, 드라마, 게임 이쪽이 강세, 이 빨간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항상 뉴스는 시세의 뒤를 쫓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빨간 쪽 라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 우주 항공이라든지 그죠? 누리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패도 아닌데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세 흐름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 부분도 이미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요 엔진 납품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LIG 넥스원이 유성 송수신기나 한국형 유성 항법 시스템 KPS 이런 쪽 분야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 시스템이 카이메타나 하나 페이저, 원랩 등을 통해서 저궤도 위성과 전자식 안테나 이런 쪽 부분들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으로 이제 구조적 성장 섹터의 저점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 오늘 그쪽 섹터에서 일정 정도 반등이 나오는 형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그런 반면에 그죠?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동안 좋았었죠. 저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고 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한번 쉬어야 될 타이밍에 와 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거나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제가 그 섹터나 흐름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시장이 어느 한쪽 부분으로 치우쳐지면 그러니까 오늘은 그 중심 부분이 IT 그죠? 실적이 괜찮은 하이닉스를 비롯한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아도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생각보다. 그죠? 그리고 기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현대차보다는 기아를 공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그걸 염두에 두면 기아의 실적 성장 부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칩 때문에 다소 안타까운 시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해결되면 가장 빠르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참고하시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그죠? K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 흐름 부분이 오늘은
그 연관된 섹터 부분,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에서 대부분 약세를 보이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뭐 당연한 거죠. 그죠? K메타포스 401470 보게 되면 13일 날 상장하고 나서 개인들의 돈이 일주일에 1,000억, 2주에 1,500억까지 몰리면서 거의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쉬어갈 만한 위치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에 어제 말씀드렸었던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그죠? 장대 음봉을 하나씩 내고, 그런 가운데에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관련주, 뭐 갤럭시와 모니터라든지 이렇게 장대 음봉을 냈지만 죽은 거 아닙니다. 그저 단기적인 시세 흐름 부분에서 조정을 보인 거죠. 문화 콘텐츠 쪽 부분에 있어서도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게임 관련주 쪽 부분에 있어서도 유메이드의 상승 흐름 속에서 같이 덩달아 올라왔었던 프로비스라든지 이런 게임 관련주들도 시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크게 올라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한을 받으면서 약세를 보인 흐름들이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보험 관련주들의 약세 흐름이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DB 손해보험이라든지,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1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부분들, 그죠? 8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놓여져 있었던 이런 DB 손해보험이라든지, 또 삼성화재, 이런 쪽 현대해상 이런 시세를 깨뜨리는 강한 이제 음봉이 나왔죠. 이제 이 현상 모두 다가 여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어떤 맥을 같이 하냐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낙폭과대든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시장에 이 고객의 탁금이 정체된 가운데에서, 그죠? 전체적인 섹터가 올라가긴 어렵고, 그런 가운데에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에 있어서 지금 확인해야 될 사항이 이 10월 말과 11월 초 부분, 이쪽 라인 부분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흐름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여기서, 그죠? 이 한 축은 에너지 축 구조적 성장 쪽에, 그리고 한 축은 이 메타버스 구조적 성장 쪽 라인이죠.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 경기 민감 섹터와 바이오, 이쪽이 이제 이 가장 하락폭이 컸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장의 지수의 2,900포인트 저점 라인에서 반등이 가장 먼저 들어왔던 섹터가 뭐였습니까? 자동차였죠. 그죠? 자동차의 기아, 만도, 이런 쪽 라인이 먼저 반등이 들어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경기 민감주 중에서 기아나 현대차 이런 쪽이 가장 먼저 반등이 들어왔고, 그리고 2주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한 현대미포조선, 이런 조선업종이 또 수주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두 번째로 경기 민감 섹터들이 반등을 했고, 그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가 반등하는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그죠? 소부장, 하이닉스, 이런 쪽 라인 부분이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밑에 있다가 놓여져 있는 부분에서 들어온 건, 이제 그리고 이제 추세를 유지하면서 상승하던 쪽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K 메타버스라든지 드라마 콘텐츠, 그죠? 11월 4일 날 애플 TV 이런 재료 뉴스,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는 상황. 그러니까 항상 시세는 호재 뉴스 부분들이 이제 접근하는 라인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SM이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떨어졌죠. 6% 정도 떨어졌고, 그죠? YG엔터나 JYP 다 약세를 보였어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JYP는 그래도 양호하죠. 이 정도 조정이면.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쪽에서 실적을 동반한 쪽 라인 부분, 오늘 이제 우리나라 쪽 라인에서 이런 문화 콘텐츠 쪽이 조금 더 하락을 했었던 부분,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또
이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 수가 다시 또 1900명대 뭐 이런 부분, 이런 심리적인 영향까지도 일정 정도 받은 상황.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또 추세를 유지하다가 오늘 하락폭을 크게 맞은 요인. 이런 재반 요인이 어떤 부분이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낙폭과대가 이 대부분 낙폭과대가 원체 섹터에서 많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중국 중심의 경제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이 지금 약하고,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을 못 쫓아가는 이유가 지금 그런 흐름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만이 안고 있는 이 수급적 불안성, 그죠? 대주주 요건 물량, 그죠? 작년에 개인 매도가 28주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그죠? 종목 부분을 추세를 끌고 가면서 세게 갖고 가려고 하지가 않고 중간중간에 낙폭과대 한 번씩 휘저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낙폭과대가 반등한다는 걸 보고 쫓아가면 또 물리게 되고, 그죠? 그러다가 난데없이 저쪽 라인 부분 섹터에서 다시 또 반등이 들어오고, 그죠? 이게 제가 솔직히 토론해 놓고 보면 요즘처럼, 그죠?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시황이나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를 체크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두서없이 중심 없이 시세가 움직이는 부분이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미국 시장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섹터가 움직이거나, 또 아니면 중국 시장이 하락을 하면 중국 시장의 근거를 갖고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매매에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기가 쉬운데, 미국 시장이 올라도 떨어지고 떨어져도 떨어지고, 거기에 뭡니까? 중국 시장 부분에 있어서 반등해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또 반등하고, 이러면서 섹터의 중심 부분을 갖고 가기가 쉽지 않은 시장 흐름이 지금 계속 전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G20 정상회담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나서 조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잘해보자, 으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진핑이 안 갈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다가 금리,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인플레이션, 그죠? 그 인플레이션 부분이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만이 안고 있는 수급적인 불균형, 정말 이건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매번 어떻게 10월 11월 들어가면 이렇게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된 물량이 나올 거냐, 또 2023년부터는 대주주 이 요건 부분이나 또 이 주식 차익 과세 이런 부분들, 참 이러니 연말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꾸 언제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체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러니까 주변 증시, 주변 흐름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 그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그 가장 큰 중심에 또 프로그램 매매가 자리 잡고 있죠. 프로그램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 섹터로 딱 움직이면 그쪽 섹터, 반도체면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이면 소부장, 이쪽으로 프로그램 매매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죠? 그러다가 메타버스 쪽 라인이 가면 또 메타버스 쪽으로 프로그램이 쭉쭉 들어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또 프로그램 매다가 쭉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기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기계가 또 어느 선에서 바꿀지, 이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이 시장에 있어서 단기 매매의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흐름이 지금 이 11월 초 라인까지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물려있다 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이 내 종목이 실적이 괜찮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괜찮다면 중심을 갖고 버텨야 됩니다. 그죠? 내 순서가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세 자체의 이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은 부분, 그것이 지금 수급적 불균형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소주 한 잔 마시고 착 빨리 잠들고 싶은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들 속에서 기회가 어느 쪽에서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